안녕하세요. 후한 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이 사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지아는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남들이 다 퇴근하고 쉬는 시간에도 홀로 노트북 앞에 앉아 새벽까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작은 방 한쪽에 접이식 테이블 하나 놓고 시작한 온라인 생활용품 브랜드는 처음 몇 달 동안 주문보다 반품이 더 많을 정도로 불안정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고객 문의 하나에도 직접 답을 달며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포장 박스 테이프를 붙이다 손가락 끝이 다 벗겨진 날도 있었고 명절 연휴에도 택배 마감 시간을 맞추느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 이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 대표가 되었고 직원도 여럿 두게 되었으며 남편 강민석조차 당신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아는 그 성공이 자랑스럽기보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될수록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값비싼 선물보다도 성의가 느껴지는 건강식품이나 과일을 챙겼고 시어머니 오미숙의 말에도 가능하면 웃으며 맞장구를 쳐드리곤 했습니다. 지아는 그렇게 하면 적어도 큰 마찰 없이 평온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지아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곧장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시어머니의 연락이 며칠 전부터 여러 번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아는 그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신제품 론칭을 앞두고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고 저녁 시간쯤에는 직원에게서 긴급하게 확인할 사항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아는 시댁에서 괜히 사업 잘 되더니 바빠서 얼굴도 안 비춘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급히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 오미숙은 처음엔 유난히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나가는 대표님 오셨네? 그 말만 들으면 다정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아는 이상하게도 그 말 끝에 아주 얇고 차가운 가시가 숨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아무 눈치도 못 챈 채 엄마 오늘 냄새 좋네. 뭐 하셨어? 하고 능청스럽게 들어갔고 지안도 애써 웃으며 준비해온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요즘 당도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식사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미숙은 과일 상자를 받으면서도 곧바로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고 슬쩍 훑어보더니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뭘 또 사오니? 돈도 잘 번다더니 씀씀이도 커졌네. 지아는 순간 표정이 굳을 뻔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생각나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오미숙은 그 대답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아주 작게 흘렸습니다. 식탁은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따뜻한 국이 오르고 밑반찬 접시들이 하나둘 채워지며 평범한 가족 식사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이상하리만치 얇은 얼음판 같았습니다. 말 몇 마디만 잘못 얹어도 금세 깨질 것 같은 긴장감이 식탁 아래로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처음엔 동네 이야기, 친척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연예인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지안의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지안아, 요즘은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니? 이번 달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신제품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어머, 그래?
그럼 돈도 꽤 벌겠네?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지아는 애써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나가는 비용도 많고요. 직원들 월급이며 물류비며 생각보다 남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자 오미숙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사람도 쓰고 회사도 굴리는 거 아니겠니? 그 말은 부러움처럼 들리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상대의 주머니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생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누이 강수아가 느릿하게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아는 원래도 인사성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날은 유독 심드렁한 얼굴이었습니다. 왔어요? 짧은 한마디를 던지고는 의자에 털썩 앉는 모습이 마치 손님을 맞는 집 사람이라기보다 대접받아야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미숙은 그런 딸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우리 수아는 요즘 마음고생이 심해. 또 면접이 잘 안 됐거든. 민석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결과 기다리는 데 있어? 그러자 수아는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지 뭐. 다 뻔하지. 오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애가 스펙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운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야. 근데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주변에 잘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좀 끌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묘하게 정지했습니다. 민석은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지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오미숙이 전화로 수아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 줄 데 없니? 너네 회사는 사람 안 뽑아? 같은 말을 몇 번 꺼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아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고 오미숙도 더 깊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아직은 적당한 선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미숙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부탁을 하기 전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받아낼 것을 정하고 들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아나, 너 회사 이제 사람 좀 더 쓰지 않니? 상황 봐서 필요하면 채용하긴 해요. 그럼 수아를 좀 데려다 써. 너무도 단도직입적인 그 말에 민석은 눈을 한번 크게 떴고 수아는 기다렸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아는 그 순간 바로 거절하는 대신 최대한 부드러운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괜히 여기서 분위기가 깨지면 또 며느리가 잘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는 생각보다 일이 단순하지 않아서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자 오미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아는 사람? 남인이? 시누이잖아, 시누이. 그 말은 평범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절을 봉쇄하려는 압박이었습니다. 수아도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는 자신감보다 얕은 무시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년의 피땀으로 일군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배우면 되는 쉬운 일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지아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세세한 일이 많아요. CS도 있고, 발주도 있고, 거래처 응대도 있고, 실수하면 바로 매출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러자 오미숙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족을 옆에 둬야지. 남은 믿을 수 있어도 가족만큼은 못 믿어. 안 그래? 민석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중재해 보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지안회사 사정도 좀 봐야지. 하지만 오미숙은 아들의 말조차 무시한 채 지안을 향해 한층 더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무리한 부탁하니? 우리 딸 취직 못해서 집에 있는 거 보면 내 마음은 안 불편하니? 너는 잘 나가고 우리 수아는 매번 떨어지고 같은 식구인데 한쪽만 잘 되면 좀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죄책감 강요였습니다. 지아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식사는 밥을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빚을 지우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탁 위의 찌개는 아직도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에 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아 씨가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회사는 개인 감정으로 사람을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 역시 기분이 상한 듯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댔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원하시면 나중에 필요 인력이 생겼을 때 기본적인 절차는 맞춰볼 수 있어요.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충분히 배려가 담긴 말이었지만 오미숙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특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지안의 대답이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뭐 회사가 그렇게 대단하면 절차도 있어야겠지.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웃음기 없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안아, 사람은 너무 잘 되면 자기 자리도 잊고 사는 법이야. 민석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당황해했지만 오미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아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딸 자리 엄마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 말이 끝났을 때 지아는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오래도록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민석은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지아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숙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빛이라기보다 며느리의 성공에서 자기 몫을 반드시 뜯어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그 불편한 한마디가 머지않아 자신의 회사와 가정 모두를 뒤흔들 거대한 막장의 문을 열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직접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오미숙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안부를 묻기보다 짧고 건조한 메시지들이 이어졌고 전화가 오더라도 묘하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고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아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주변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압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아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신제품 촬영 콘셉트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박다은 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고 직원들 역시 집중한 표정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지안은 순간 손을 멈췄지만 회의 중이었기에 바로 받지 않고 진동을 꺼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호출에 결국 지아는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그 말과 함께 회의실을 나선 지아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안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오미숙의 목소리는 이미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안아, 바쁘니? 회의 중이긴 한데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바쁘면 나랑 통화할 시간도 없겠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러자 오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 얘기 말이야. 지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다시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머님. 너 지난번에 절차 얘기했지? 네, 회사 규정이 있어서. 지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미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규정, 네가 만든 거 아니니? 그 말은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압박이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서요. 그러자 오미숙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가족은 기준도 없이 밖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지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뭐야? 말이 점점 짧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지금 잘 나가니까 그런 소리 쉽게 하는 거지. 그 말에는 이미 지안을 향한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설명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임을 느끼고 최대한 부드럽게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직원들도 있고 회사 전체가 걸린 일이에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야? 지아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명확하게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넘기는 것도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났을 때 복도 공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오미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탁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아, 네, 어머님. 가족인데도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변했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미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힘들 때 우리 집에서 얼마나 챙겨줬는지 기억 안 나니? 지안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라기보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비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었고 지금은 아니야? 지안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지안이 잘못한 사람처럼 만들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어. 오미숙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수아, 이번 주에 네 회사로 보낼게. 지안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면접이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직접 보면 되는 거니까. 지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부탁이 아니라 통보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그건 지안아.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도 나중에 사람 필요할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서로 좋게 좋게 가자. 그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실상은 선택지를 주지 않는 압박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야.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기 시작한 요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아는 한동안 복도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지안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안에게 모였습니다. 박다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안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지안의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안은 남편 민석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님 전화 왔었어요. 민석은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왜? 수아 씨 회사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아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면접 없이 그냥 보내겠다고요.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엄마가 좀 급하셔서 그래.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안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회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지안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는 줄 수 있어요. 잠시 멈췄다가 지아는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특혜는 안 돼요. 그리고 지아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취업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수아가 처음 출근한 날 사무실 공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대표의 신우이가 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역시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차분하고 공정하게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출근 전부터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신입 직원이다. 가족이 아니라 직원이다. 그 다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9시 10분이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직원들은 대부분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입구로 향했습니다. 강수아가 느릿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복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준비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면 돼요? 그 말은 인사라기보다 자리부터 묻는 태도였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수아 씨,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됐네요. 최대한 담담하고 공적인 톤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 하나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지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직원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합류한 강수아 씨입니다. 당분간은 기본 업무부터 익히는 기간이니까 다들 도와주세요.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수아는 그 인사에 제대로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건성으로 흘리는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에 아주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다은 팀장이 조용히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이니까 간단한 업무부터 설명드릴게요.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의자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말과 함께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세요. 그 태도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은은 애써 표정을 정리하며 업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문 확인, CS 응대, 상품 등록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의자에 기대 앉아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 다른 직원들을 구경하듯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제가 해야 돼요? 다은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기본 업무라서요. 처음에는 다 같이 배우셔야 해요. 그러자 수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간단한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다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 짧은 한숨이 사무실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첫날이었기에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다은은 수아에게 간단한 주문 확인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건 오늘 들어온 주문 목록이에요. 주소랑 옵션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화면을 몇 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걸 왜 제가 해요? 다은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기본 업무라서요. 처음에는 다 이걸로 시작하세요. 그러자 수아는 마우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직원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일을 넘기려는 의도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이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공기가 또 한 번 묘하게 굳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어서요. 수아 씨 업무는 수아 씨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수아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저 여기 사장 가족인데요.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순간 세게 뛰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씨,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잘해야 하는 거지 덜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와, 회사 분위기 되게 딱딱하네요. 그리고는 주변 직원들을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빡세게 해야 돼요? 그 말은 지안을 향한 반항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짧고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눈빛이 아주 잠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날 오전은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수아는 일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았고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점점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안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 먼저 밥 먹고 올게요. 아직 점심시간 시작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요. 그러자 수아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배고파서요. 그 말은 규칙을 무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아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적응이 느린 신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회사 안에 특권 의식이 들어와 버렸고 그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조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 하지만 지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곧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문제로 번지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수아가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사무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던 업무 흐름은 곳곳에서 끊기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강수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였고 그것은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사건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상품 발주 수량을 입력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숫자 입력만 정확히 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수량을 2배로 잘못 입력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거래처로 발주되어 버렸고 이미 배송 준비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발견한 것은 박다은 팀장이었습니다. 수아 씨, 이거 수량 확인하셨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맞게 했는데요. 다은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원래 500개인데 1000개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수아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기색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아, 그런가? 그 말투는 실수에 대한 당황이 아니라 그저 귀찮은 일을 하나 발견한 사람의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바로 거래처에 연락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수아는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화하시면 되죠. 그 한마디에 다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아 씨가 하셔야 합니다. 다은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젓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요? 이런 건 원래 담당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근처 직원 한 명이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업무는 분명 수아가 맡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은은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발주 수아 CID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알려줬어야죠. 처음 하는 건데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곧바로 남 탓으로 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이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발주 수량이 잘못 들어가서 지금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아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 씨, 거래처에 바로 연락해서 수정 요청해 주세요. 그 말은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지시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전화 못해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지안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왜 못하세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책임 회피이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분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다은이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물량 일부는 취소가 어려웠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다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불만이 눌려있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지안아, 너 지금 우리 수아 뭐 시키고 있니? 지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업무를 배우는 중입니다. 아니, 애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지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울어요? 너네 직원들이 애를 잡는다고 하더라. 그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은 이미 그 말을 진실로 확정 지은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최대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 뭐가 있어? 말이 끊기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딸이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여? 지아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수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대화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대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아나, 오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요즘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니?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어머님, 회사. 오미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이미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 오미숙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아, 거기서 힘들게 일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배우고 자리 잡으라고 보낸 거지. 지안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적당히 해. 그 마지막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괜히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적응 기간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시어머니까지 개입해 상황을 왜곡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분명한 의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분명 피로와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있는 강수아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입장에서 참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이 곧 훨씬 더 큰 갈등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지아는 아직 완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아가 회사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무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업무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졌고 직원들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크게 불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인지 역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아는 매일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월말 정산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사무실은 오랜만에 긴장감 있는 집중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에는 인사조차 짧게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오미숙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안아, 이번에 수화 월급 어떻게 줄 생각이야? 지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수습기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직 수습기간이라서 기본 급여로.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오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수아 월급 제대로 줘야지. 지아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기준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오미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준? 잠시 비웃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들 기준 말고 우리 기준으로. 그 말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회사에는 급여 체계가 있어서. 지아나. 오미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이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받아야겠니? 그 질문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형평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걔네가 우리 딸이야? 지아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손에 쥔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너네 회사 식구야. 오미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식구면 식구답게 대우를 해줘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따뜻한 표현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특혜를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월급도 더 주고 일도 편한 걸로 배치해. 이제는 요구가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지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렵다? 오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 한 단어에 압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차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회사 대표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별? 그녀가 짧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랑 남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지안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안아, 잘 들어. 오미숙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눌린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야.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수아, 여기서 자리 잡아야 해. 그리고 오미숙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수아, 직원들 밑에서 일하게 하지 마. 지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직급도 좀 올려줘.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은 요구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동의가 아니라 대화를 끝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고 있었지만 그 공간은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강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한 명에게 무언가를 떠넘기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좋게 좋게 넘길 수 없다는 것.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정리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수아가 입사 후 그동안 쌓인 문제들은 이미 단순한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업무 효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강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을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며 긴장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다은 팀장은 거래처와 마지막 확인 전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상품 페이지 수정과 재고 체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역시 자리에 앉아 전체 일정표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깨는 것은 언제나처럼 갑작스러웠습니다. 강수아의 목소리가 사무실 한가운데서 크게 울렸습니다. 이거 왜 안 돼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짜증이 섞인 불평에 가까웠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세요? 수아는 모니터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등록이 안 되잖아요. 직원이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규격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자 수아는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맞게 해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아 씨가 수정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자 수아의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왜요?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담당 업무라서요. 그 순간 수아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와, 진짜 융통성 없네. 그 말이 사무실 전체에 들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미 익숙해진 방어였습니다. 수아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거 하나 도와주면 뭐 큰일 나요?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안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위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다은 팀장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확연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다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 왔는데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수아 씨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다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데는 더 싸던데요. 저희가 이 가격으로는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럼 거래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안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문장은 협상이 아니라 거래처를 무시하는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거 수아 씨가 보낸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한테 말없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신뢰 자체를 흔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수아 씨, 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래처에 메시지 보내셨죠?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네. 가격이 좀 이상해서요. 그 말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보낼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자 수아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니, 틀린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직원들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외부와의 소통은 반드시 내부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너무 느리잖아요. 그 말은 규정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이르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 때문에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쪽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대표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안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지금은 업무 집중하세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다은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오후 직원 한 명을 불러 수아 씨 관련 업무 기록 전부 정리해 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분명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수아의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해 쌓인 직원들의 피로가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다은 팀장을 불렀습니다. 다은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다은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의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직원들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커질 겁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안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전화 급한 것 같아요.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아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표정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함도 겉으로 포장된 말투도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분노와 짜증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나. 네, 어머님. 너 지금 우리 수아한테 뭐 하는 거니? 지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하지 마.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애가 울면서 전화 왔어. 직원들이 무시하고 일 몰아주고 너는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서? 그 말은 사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은 이미 그것을 진실로 확정 지은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 한다는 거야?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대화는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나.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아, 거기서 자리 잡게 해. 이제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직설적인 요구였습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일도 편하게 해주고. 지안의 눈동자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직원들 위에 둘 수도 있잖아. 그 말은 회사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렵다? 오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지안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들어. 말을 끊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너네 회사 요즘 잘 나간다며? 그 말이 이어질수록 지안의 손끝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거 소문 하나 잘못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악덕 사장이다 뭐다 하면 금방 퍼지는 거 몰라. 그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사람 무시하고 가족 이용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재밌겠네. 지안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안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박?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돼. 지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 자리 만들어주려는 거야. 그 말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너도 잃을 거 많잖아.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여전히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 공간은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수아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지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참교육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후 지아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자리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업무 기록. 하지만 그 안에 담길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아가 저지른 발주 실수, 거래처, 메시지 문제, 직원들에게 했던 발언들까지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문서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감정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사실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박다은 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팀장님. 다은은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안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은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들 분위기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지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몇 직원은 이직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은이 덧붙였습니다. 강수아 씨 때문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네, 대표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전부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다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기록이요? 네. 지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업무 실수, 직원들에 대한 발언, 외부 커뮤니케이션 문제까지. 다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 개별 진술도 정리해 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증거 확보였습니다. 다은은 그제야 상황의 방향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정리하시는 거죠? 지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뒤
지아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통화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좀 대신 해주세요. 직원 한 명에게 또다시 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 씨, 그건, 진짜,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시선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 씨,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업무 본인 담당 맞죠? 수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근데요? 지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처리하세요. 그 말은 단순한 지시였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냥 도와주면 안 됩니다. 지안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인 감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외부 자문인 윤 실장과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윤 실장은 잠시 말을 듣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안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네. 감정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안은 다시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지켜야 할 공간이었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 지아는 컴퓨터 화면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이미 여러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곧 시작될 완벽한 참교육의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박다은 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박했습니다. 지안이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 얘기 나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이유는요? 다은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이 가격으로 계속 밀어붙이라고 했어요. 안 맞으면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셨고요. 솔직히 거래 오래 못 갈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의 의도를 왜곡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따라붙었습니다. 수아 씨,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 본인이 보낸 거 맞죠? 수아는 화면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 한마디에 몇몇 직원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죠?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선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대표의 권한 자체를 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발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수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딘가 여유로웠습니다. 왜? 지안은 짧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수아가 잘하고 있던데?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 메시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했어? 그 말은 전혀 죄책감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쪽이 싫으면 거래 끊으면 되는 거지. 그 순간 지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의도는 회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폭발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지안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전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직원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긴장했고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수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회의 시간 전에도 가벼운 대화가 오갔겠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고 의자에 앉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리된 파일들이 차분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 업무 기록, 직원 진술, 거래처 메시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은 마치 결심을 다시 한번 굳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동시에 지안을 향했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 박다은 팀장, 그리고 강수아,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오미숙,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다 불러놓고. 그 말에는 여전히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아도 그 옆에 앉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옳게, 뭐 그렇게까지 크게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강수아 씨 관련 업무 문제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뭐야, 나 때문에 회의한 거예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 기록입니다. 화면이 회의실 모니터에 연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발주 수량 오류, 수정 비용 발생, 거래처 클레임. 지아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강수아 씨 담당이었습니다. 수아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그건 처음이라 몰랐던 거잖아요. 지아는 시선을 옮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설명은 이미 사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말에 다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직원 진술, 업무를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전가함,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말 사용.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지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아의 시선이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거래처 메시지. 회의실 안에 있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로 인해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냥 말한 거잖아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표의 입장을 왜곡해 전달한 것입니다. 그 말은 명확한 선을 긋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오미숙이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아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아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녹취 파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미숙의 표정도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최근 통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 해주면 너네 회사 소문 낼 거야. 요즘 사람들 악덕 사장 이런 거 금방 퍼지는 거 몰라? 회의실 안에 오미숙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끝까지 흐르도록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녹취가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키보드 소리도, 의자 끄는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이 공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오미숙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이었고, 그 다음은 불쾌함이었고, 곧이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짧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박다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지아는 손짓으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회사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미숙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협박? 그게 협박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말한 거지. 지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녹취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입이 순간 닫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아는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래처 메시지, 업무 기록, 직원 진술, 모든 자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수아 씨의 업무 태도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회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앉으세요. 지안이 말을 끊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아의 입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잠시 멈췄다가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수아 씨는 회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오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 말에는 여전히 버티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수아 씨는 오늘부로 해고 처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수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아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장난하세요? 저 가족인데요. 그 말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가족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오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아나,
그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아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진짜 후회할 줄 알아.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숙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든 것이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하고 지아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서지아는 며느리가 아니라 대표로서 완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린 뒤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손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나,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조금 가쁜 상태로 안으로 들어왔고 바로 지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다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래서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저 정도까지 할 줄 몰랐어. 지안은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그동안의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만하세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수아 회사 일 엄마가 개입한 거 다 들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오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더 단단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안이 참아준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안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안이 회사 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개입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말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도 지안 회사에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미숙은 더 이상 지안의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을 흘리려 했지만 지안이 준비해둔 증거와 대응을 알고 난 뒤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수아,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지각, 업무 회피, 책임 전가, 그리고 무엇보다 또다시 엄마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 우리 딸 좀 편하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급기야 인사팀에까지 연락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입사 2달 만에 조직 적응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날 강수아는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다 옳게 때문이야.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조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안의 회사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업무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다은 팀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일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안은 잠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어서요. 그날 퇴근길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네. 앞으로는 내가 먼저 막을게. 그 말은 짧았지만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인생과 일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은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선을 지킨 사람만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